지금 당신은 등산이나 골프를 즐기다가 다쳐서 더 이상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나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망가지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계속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은 포기해야 하나 절망하고 계시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다친 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해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스포츠 손상과 재활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운동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다시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제 해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부상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활 치료를 통해 어떻게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생 부상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노하우까지 상세히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정보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치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70대에도 80대에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등산을 즐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약 18분 동안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운동하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바꿀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에게 흔한 운동 손상. 먼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운동 손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무릎 손상입니다. 등산이나 조깅 중에 무릎 연골이 닳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에 체중의 3에서 5배 하중이 가해져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어깨 손상입니다. 골프나 수영을 하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인데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서 쉽게 다칩니다. 세 번째는 발목 염좌입니다. 걷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목을 삐는 경우입니다. 한 번 다친 발목은 인대가 느슨해져서 재발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 손상입니다. 골프 스윙이나 테니스를 치다가 허리 디스크나 근육이 다치는 경우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전 동작이나 무리한 자세가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갑자기 뛰거나 점프할 때 종아리 뒤쪽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입니다. 특히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7세 박모 할아버지는 등산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하산 중에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잘 다녔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무릎에 누적된 손상이 한순간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등산할 때 스틱을 사용하고 하산 시간을 천천히 가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손상의 응급처치 RICE 원칙. 운동 중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ICE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아흔 레스트, 즉 휴식입니다. 다친 부위를 즉시 쉬게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운동하면 손상이 더 커집니다. I는 아이스, 즉 냉찜질입니다. 다친 후 48시간 동안은 20분씩 냉찜질을 하루 3에서 4회 해야 합니다. 얼음 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서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세요. 냉찜질은 붓기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C는 컴프레션, 즉 압박입니다. 탄력 붕대로 다친 부위를 적당히 압박해서 붓기를 줄입니다. 너무 세게 감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손가락 끝이 차갑거나 저리면 붕대를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엘러베이션, 즉 올리기입니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붓기를 빼줍니다. 다리를 다쳤으면 누워서 다리를 베개 위에 올리세요. 이 RIC 원칙은 다친 후 48시간 동안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 적절한 처치를 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온찜질로 바꿔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 운동 손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의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다친 부위를 만져보고 움직여보면서 어떤 구조물이 다쳤는지 파악합니다. 특수한 검사법들로 인대나 힘줄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도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손상을 확인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골절이나 탈구, 관절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MRI는 연부 조직 손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인대, 힘줄, 연골, 근육 등의 손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보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힘줄 파열이나 근육 손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치료 방법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손상은 보존적 치료로 해결됩니다. 휴식,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2에서 3주 정도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중등도 손상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깁스나 보조기로 고정하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6주에서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한 손상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대 완전 파열, 힘줄 완전 파열, 연골 심한 손상 등은 수술로 치료합니다. 요즘은 관절경 같은 최소 침습 수술로 회복이 빠릅니다. 실제 운동 손상 치료 사례. 실제 운동 손상을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김모 할아버지의 골프 엘보 치료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라운드를 도셨어요. 6개월 전부터 팔꿈치 안쪽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참고 계속 골프를 치셨습니다.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골프채를 잡기조차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으니 내측 상과염, 즉 골프 엘보였습니다. 팔꿈치 안쪽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죠. 치료는 먼저 3주 동안 골프를 완전히 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염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팔꿈치 보조기를 착용했어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3회 받으셨는데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6주 동안 단계적인 재활 운동을 하셨어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근력 운동을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운동량을 지키셨어요. 할아버지는 아플 때 쉬지 않고 계속 친 게 후회된다. 조기에 치료받고 적절히 쉬었다면 3개월이나 골프를 못 칠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70세 정모 할머니의 회전근개 파열 수술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수영을 평생 즐기셨는데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프고 팔을 올리기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참으셨는데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관절경 수술로 끊어진 힘줄을 다시 뼈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고 하루 입원 후 퇴원하셨어요. 4주 동안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고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자 운동 같은 부드러운 동작부터 시작했어요. 8주 후부터는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수술이 무서워서 미뤘는데 받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다. 진작 받을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운동 손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활치료의 단계와 방법. 운동 손상 후 재활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급성기 관리입니다. 부상 후 48시간 동안은 RIC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통증과 붓기를 줄이고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절대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2단계는 회복기 치료입니다. 48시간 이후부터 2에서 4주까지는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관절 범위를 서서히 늘려갑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유를 돕습니다. 3단계는 재활 강화기입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든 4주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력 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사용한 운동을 합니다. 4단계는 기능 회복기입니다. 6주에서 3개월 사이에는 실제 운동 동작을 연습합니다. 골프를 다쳤다면 골프 동작을, 테니스를 다쳤다면 테니스 동작을 단계적으로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입니다. 재활치료의 종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열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전기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근육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초음파 치료는 깊은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만성 힘줄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고 관절을 움직여주는 치료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고 관절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회복하고 근력 운동으로 힘을 키우고 균형 운동으로 안정성을 높입니다. 전문 재활치료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목별 안전한 운동법.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운동별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산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등산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산할 때 스틱이 무릎을 보호해줍니다. 둘째, 등산화를 제대로 신으세요. 발목을 잘 잡아주고 미끄럽지 않은 좋은 등산화가 필수입니다. 셋째, 천천히 오르고 더 천천히 내려오세요. 욕심내서 빨리 가려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무릎이 약한 분들은 보호대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골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라운드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세요. 특히 어깨와 허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스윙 자세를 배우세요.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적당한 횟수를 지키세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고 연습장에서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넷째, 카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무리해서 걷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영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유형보다는 평형이나 배영을 하세요. 자유형과 접영은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둘째, 수영 전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세요. 특히 어깨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 번에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피곤하면 즉시 쉬세요. 넷째, 수온이 너무 낮으면 피하세요. 찬물은 근육을 경직시켜서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중요성. 운동 전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운동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첫째, 체온과 근육 온도를 높여줍니다. 따뜻한 근육은 더 잘 늘어나고 수축해서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관절의 윤활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셋째, 심장과 폐를 운동에 대비시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을 줄입니다. 넷째, 정신적으로도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올바른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첫 5분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제자리 걷기, 팔 돌리기 등으로 온몸을 깨웁니다. 다음 5분은 동적 스트레칭을 합니다. 천천히 관절을 움직이면서 범위를 넓혀갑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분은 실제 운동 동작을 가볍게 연습합니다. 등산 전이라면 가볍게 걷기, 골프라면 가볍게 스윙하기 등입니다. 정리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후 갑자기 멈추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5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강도를 낮춰가며 운동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리 운동 방법입니다. 첫 5분은 가벼운 걷기나 천천히 움직이기를 합니다.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줍니다. 다음 5에서 10분은 정적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으로 수축된 근육을 늘려주고 이완시킵니다. 각 동작을 20에서 30초씩 유지하면서 천천히 늘립니다. 재활 성공 사례. 재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8세 이모 할아버지의 아킬레스건 파열 재활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종아리에서 뚝 소리가 나고 쓰러지셨어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술로 끊어진 힘줄을 봉합하고 6주 동안 깁스를 하셨어요. 깁스를 풀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발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연습만 했어요. 다음 4주는 탄력밴드로 발목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후 8주 동안은 걷기 연습과 계단 오르기, 한 발로 서기 등의 균형 운동을 했어요. 3개월 후부터는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활이 수술보다 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이제 손주들과 또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72세 송모 할머니의 무릎 재활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무릎 관절경 수술로 연골을 다듬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다음 날부터 물리치료사와 함께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침대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운동 등 간단한 운동만 했어요. 2주차부터는 보행기를 잡고 걷기 시작했고 3주차에는 지팡이로 걸으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항을 낮게 설정하고 천천히 페달을 밟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평지 걷기가 자유로워졌고 6개월 후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재활치료사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재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상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운동 부상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하는 운동은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매번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